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정혜연입니다. 최우석 TV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최우석 TV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뭐 정혜연 TV도 있고, 박희석 TV도 있고, 우리 맞습니다. 회사 네, 우리 권세진 TV도 있고 많으니까 네, 자, 많은 맞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 세월호는 몇 번을 수사하는 건지 이름이 도대체. 예. 자, 어쨌거나 이하 특수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 특수단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기무사의 유가족 불법 사찰 네.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막가파식 청산, 적폐청산 이런 움직임이 정말 진정한 군인을 죽인 꼴이 됐습니다. 즉 월간조선은 앞서서 그 이재수 전 사령관의 생전 유서,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했다는 세월호 백서 등을 단독 입수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독 보도했던 최우석 기자와 한번 이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결이 결국은 이제 무혐의. 네. 또 반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그렇죠. 그렇게 윤석열이 또 이제 세월호 수사도 이상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 이재수 전 사령관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전 유서나 이제 이제 기무사의 유가족 불법 사찰 증거로 제시된 세월호 백서 등은 이제 보도를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읽어봐 주시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월간조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되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이재수 전 사령관이 도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우석 기자 네.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요. 만나기로 한 전날 네. 자살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뭐냐면 사실 이재수 전 사령관과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저랑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이재수 전 사령관이 굉장히 억울해하는데 이런 거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네. 혹시 취재가 가능하냐? 네. 뭐 얼씨구나 좋다 해서 아주 좋은 취재거리죠. 네. 했죠.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네. 만나기로 하는 전날 네. 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저랑 저희 동료죠. 박희석 기자랑 저희 동네에서 정광석 기자인가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닭 한 마리 집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TV에 나오더라고요. 이재수 전 사령관이 극단적 속보 이래서. 그래서 제가 너무 떨려서 그때 기분이 제 머리 하얘지고 예. 진짜? 떨리는 손으로 그게 뭐 내 취재가 무산됐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또 기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떨리는 손으로 이제 그 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유서가 나한테 있으니 당신이 보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유서를 쓰게 된 겁니다. 네.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이재수 전 사령관이 네. 이제 월간조선과 네. 만나기로 했었고 네. 어쨌거나 전날 이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네. 그럼 우리 사실 기자 만난다는 건 할 얘기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럼 우리 월간조선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재수 전 사령관이 최보식 조선일보 네, 상임 기자분을 네.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한테 네. 했던 인터뷰 내용과 비슷했겠지만 네. 뭐 제가 또 나름대로 좀 취재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네.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감옥을. 네. 그러니까 왜 무서워했냐면 사람은 감옥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선배도 감옥 가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네. 때 그 유치장에서 대기를 네, 한대요. 네. 유치장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전 처음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할 때가 그러니까 거기 그 유치장 안에 있으면 시간을 모른답니다. 네. 시간을. 네. 그러니까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거죠. 꽤나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 이렇게 몸을 뉘었나 봐요. 네. 그랬더니 간수가 와서 너 당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아주 모멸적인 얘기를 한 거죠. 나를 벌써 범죄인 취급을 하는구나.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무것도 전혀 없어요. 없는데 네. 심지어 영장 실질 심사 진짜, 중에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을 겪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인들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무 수치스럽다. 네. 군인은 정말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정말. 게다가
본인은 지인한테 본인이 훈장 받을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월호 이걸 만들어서. 세월호 이 백서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정말 안타까운 거지만 네.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하는 네. 내가 한 축을 담당했다. 그렇죠. 그런 프라우드가 있었던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월호 사상자 중에는 네. 아리따운 고등학생들이죠. 그 분들도 막 있지만 일반인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일반인 승객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어요. 기무사 관련 군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수 전 사령관은 본인의 식구가 네. 피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그렇죠. 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고 네. 백서를 작성을 네. 한 겁니다. 이 백서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입수했는데 이 두꺼운데 여기에 한 장에 네. 세월호 유족들을 이끄는 사람이 네. 누구다. 네. 네. 뭐 네. 성향이 좀 좌성향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작성한 한 페이지로 기무사의 이게 유가족 불법 사찰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불법 사찰을 하면 몰래 사찰을 하지 불법 사찰한 내용을 이 세월호 백서에 넣습니까? 이 세월호 백서가 공개된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볼 수 있는 자료였다고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사찰한 거였으면 이거를 왜 공개를 합니까? 이걸 왜 여기 안에 넣습니까? 이제 그런 억울함. 네. 그리고 검찰 수사 때 검찰이 본인이 몇 시에 퇴근하고 출근하고 누구랑 맥주집에서 술 먹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사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 아니 군인 사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수사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수사를 명목으로 그 관련 CCTV를 다 돌려보았겠죠. 검찰에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같이 누구랑 술을 먹었는지 알 정도면 자기가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은 증언을 했을 때 네. 자기 지인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김관진이 지시했느냐? 아, 그거는 누가 봐도 뭐 한두 번은 얘기할 수 네. 있어요. 근데 계속 제일 많이 들었다. 김관진이 지시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없는 일을 네. 어떻게 있다고 얘기하냐? 네. 김관진 장관은 이런 걸 지시한 적이 없다. 네. 아니, 김관진 지시했느냐? 나중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아니, 없는 일을 어떻게 있다고 만드냐? 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부하 직원 있지 않습니까? 부하. 네, 네. 부하는 조사받고 나오는 부하의 표정이 네. 밝았답니다. 네. 그건 뭐냐면 네.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입에 맞는 얘기를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이재수가 시켰다. 그걸 보면서 아주 자괴감을 느꼈겠죠. 본인은 이 군대에서 의리가 최고고 또 아니 상명하고 없으면 전쟁터 나가서 죽는 거예요. 네. 상관이 쏘라 그랬는데 그렇죠. 저기 말을 안 들으면 네. 어떡합니까? 근데 정말 오히려 시켰다 하지도 않은 네. 거를 그러니까 그런 점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재수 전 네. 사령관이라고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해서 나는 어떤 국가의 명을 받고 네. 정말 공정하고 냉정하게 이 네. 사건을 역사적으로 남기고자 네. 하고 또 스스로 남겨놓고 보니까 아 정말 좀 뿌듯하다. 네. 정말 이걸로 진짜 상 받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정도까지 난 정말 공정하게 썼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뭐 조사 불법이라고 해서 불려 들어갔는데 네. 나 아직까지도 재판 받지도 않았는데 네. 실질 심사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모멸감을 주고 죄인 취급을 하고 네. 그래서 검찰 수사받으러 들어갔더니 아니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내가 사찰했나 싶을 정도로 다 네. 알고 그러고 나더니 아니 상관없는 사람 이름을 자꾸 들먹여서 아니라니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니 맞죠? 그런 네. 식으로 계속 물어보고 네. 뭘 느꼈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도 있어요. 이번 달 제가 기사에 쓸 내용인데 여러분께 많이 봐주십사는 마음으로 조금 공개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재수 전 사령관이 어떤 기업의 고문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사택을 제공을 한 거죠. 네. 그 사택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그 사택을 준 기업에 네. 너네 왜 그거 걔한테 사택 줘? 이거 잘못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압박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
사령관님 죄송한데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빼주셔야겠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군인이 월급이 뭐 많겠지만 그 집을 당장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부인이랑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제 돈도 좀 없고 모자르고 막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 벌써 주변 사람을 압박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날 새벽 4시에 4시 38분인가요? 지인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자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예, 뭐 그동안 고마웠다. 잘 살길 바랄게. 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재수 사령관이 이제 외모가 약간 이제 곱상하게 보이는데 네. 굉장히 좀 이게 성격 같은 거는 되게 남자답다고 하더라고요. 와일드하고. 터프한 성격이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박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과 네. 네. 동기 아닙니까? 네. 육사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박지만 씨 사업체에도 무슨 이사를 사회이사나 뭐 감사 뭐 이런 조그만 걸 막 맡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박지만 씨 회사도 터니까. 예. 이게 내가 없어져야 적폐청산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네. 개 중에는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계속 우기는 거. 네. 아니면 내가 한 게 맞는데 너 안 했다고 계속 우기는 거. 네. 거기서 굉장히 그런 어떤 배신감 그리고 굉장히 그런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사실 한 사람이 그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례를 보면은 아마 개인적인 거 플러스 내 주변에 대한 염려. 그렇죠. 네,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버틸 경우 그들이 네. 나와 상관없이 겪어야 하는 네. 그 모멸감과 수치 그리고 네. 이제 많은 불이익들을 우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재수 전 사령관이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럼 없었다. 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을 등졌는데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최우석 기자 이번 저희 월간조선 3월호 네. 자세히 기사 쓸 거니까요. 네. 한번 좀 관심 있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